자, 이번 시간에는 부모와 스승의 역할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부모와 스승의 역할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간중간에 여러 번 변화가 있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당신은 어떤 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의 역할, 어떤 스승의 역할, 네. 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부모의 역할, 스승의 역할. 우선 나는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었죠. 뭔가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사람? 그런 역할. 옛날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지금은 좀 이렇게 함께 배운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같이 배우고 그거를 나누고 좀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나라는 사람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나는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이런 좀 수직적인 그게 있으면, 지금은 좀 약간 수평적인,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서로 또 이렇게 주고받고, 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친구 같은 아빠, 뭐 친구 같은 선생님,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은 많이 예전에도 들었죠. 있었는데, 예. 그래도 뭐 예전에는 그냥 윗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약간 수직적으로 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역할은 알려주는 사람, 위치는 윗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지금은 역할은 함께 배우는 사람, 네. 위치는 친구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래야만 하는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의 관점이긴 하지만 이건 꼭 그래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장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과거에는 그만큼 지식이 통제돼 있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한마디로 배운 사람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쵸. 책도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맞아요. 예. 뭐 이렇게 그쵸. 정보가 없었죠. 접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유학을 가서 그렇죠. 어떤 그런 그 특정한 나라에서 교육을 배운다든지. 받고,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일반적 지식과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식 자체가, 정보 자체가 엄청난 힘이었기 때문에 뭐 권력자인 거죠. 그게 그렇죠. 권력인 거지. 그 지식을 아는 갖고 있다라는 만큼. 그게 그만큼 윗사람이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 시대 되면서 정보는 이미 오픈돼 버렸잖아요. 이미 너무 오픈돼 있죠. 그렇죠. 네. 아니, 인터넷에 없는 정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뭐 상대성 이론까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하려고만 하면 정보는 얼마든지 넘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그 교사하기 진짜 힘든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네. 내가 알고 있는 걸 애들이 몰라야지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거의 다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무 많이 알아. 어떤 부분은 막 애들이 더 잘 알아. 맞아요. 뭐 그래 버리면 뭘 티칭을 뭘 해주냐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온라인, SNS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도 그랬어야 됐다. 옛날에도 선생님은, 뭐 부모와 스승은 옛날에도 알려주는 사람이거나 어떤 윗사람이었어야 됐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지금은 부모도 스승도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네. 그렇게까지 아이들과 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그렇죠. 완전 깐난애기 진짜 이제 막 말도 막 못 되고 있고 그런 음, 아이들하고 음. 비교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채로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능까지만 딱 올라오는 순간 평준화 된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정보를 다 머리에 담아 놓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요. 요즘 네. 그때 어떤 식으로 검색해서 찾으면 그렇죠. 되는지만 그것만 알려주면 아이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에서 찾아보는 그러면 그것만 익히게 된다 그러면 머리에 담고 있으나 찾아서 보나 얼마나 그게 큰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완전히 그게 체득화가 돼서 이 안에서 어떤 그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그렇죠. 그거는 굉장한 또 능력 어떤 굉장한 역량 굉장한 능력의 어떤 요구 사항인 것 같고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일반적 부모 일반적 스승의 역할이라 했을 때 결국은 당신 말한 대로 저는 함께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서 자세로서 곁에 있는 것이 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이제 혼자서 뭔가 이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길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누군가가 알려준다기보다는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같이 찾아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같이 찾고 그쵸. 그거를 또 한번 해보고 네. 이런 거 시도를 했을 때 이제 정말 부모가 없을 때 또 그 아이가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니까 그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제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그런 함께 배워나가고 토론할 수 있는 친구의 그렇죠. 존재가 저는 그게 결여된 시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함께 막 뭐 토론하고 막 이런 시간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없을 거예요. 코로나 그쵸? 때문에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학교의 프로그램도 뭐 선택적으로 그게 있는 곳도 있다고 하나 또 애들이 이제 일찍부터 사교육 쪽으로 가서 토론 학습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뭐 학교 자체가 아예 뭐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같아요. 자, 토론 학습을 합시다. 라고 해서 이게 선생님들이 주제를 뽑아가지고 그 주제를 던져서 그걸로 아이들이 그때 뭐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게 진짜 토론의 본질일까? 정말 가장 좋은 가장 자연스러운 토론은 실생활 속에서 막 지내다가 저기 이거 커피는 근데 왜 이렇게 까만 거지? 뭐 어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막 되게 단순한 주제 갖고도 막 깊게도 막 들어가 볼 수 있고. 그쵸. 막 상상을 할 수도 네. 있고. 응? 저거는 왜 저래? 야, 나비는 왜 저렇게 날라? 우리 막 모기 잡을 때 모기는 어떻게 날라다니고 이 날파리는 어떻게 날라다닌다. 막 그런 것들도 막 얘기 나누고 하잖아요. 실생활 속에서 어떤 내 눈에 관찰된 어떤 주제를 놓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관찰한 바가 있다면 서로 간에 관찰한 부분이 동일한 의견일 수도 있고 다른 이견일 수도 있고 네. 또 관찰이 된 바가 없다 그러면 그게 뭐냐 궁금해하면서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그것이 저는 생활 속에 네.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토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기본적으로 돼야 학교에서 그쵸. 뭔가 할 때 네. 막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또 그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기존의 토론학습이라고 하면 자 이번 시간은 토론학습입니다. 자 뭘 갖고 토론을 할까요? 자 오늘 뭐 사회 이슈 중에 뭐 이러이러한 문제 이거 갖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또는 뭐 그 전에 자 다음 시간에 이런 토론을 할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갖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학습 시키잖아요. 네네네. 저도 대학생들한테 토론학습 시킬 때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기존의 토론학습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식이 진행되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진행하면서도 아니, 이 방법이 정말로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만들어 나가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어떤 토론의 본질, 토론의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인가? 그런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아이들이 그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 풀이 지쳐가지고 또 게임하고 그냥 뭔가 숙제하는 느낌?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그건 본질적 토론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죠. 항상 그 토론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가정 속에 친구들과의 그 어떤 만남 속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네, 그 네, 하브루타가 그게 가정에서 시작한 거예요. 토론하는 친구란 뜻이잖아요. 네. 그게 결국 하브루타가 있냐라는 거죠. 토론이 가능한 친구가 있냐라는 건데 학교 가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든 뭐 가지 않든 그런 친구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될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모와 선생님이 부모와 스승이 이제는 조금은 위치 자체를 내려와서 맞아요. 이런 좀 더 좀 똘똘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지. 친구들 중에 제일 똘똘한 친구. 그래서 가르치려 든다라는 느낌보다는 함께 토론한다라는 함께 좀 느낌으로 찾아간다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싹 다 풀어가지고 다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적절히 얘기하고 네 생각은 어때? 보면서 이렇게 맞아요. 하기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스승이 될 수 있는 친구, 네, 사우라고 하죠. 그렇죠. 가장 좋은 친구가 배울 점이 있는 친구, 그런 사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부모와 스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과거와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럼요. 이제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뭐 기계기술, 뭐 증강현실 나오고 뭐 하면은 이제는 애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사람을 찾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하브루타가 되어주겠냐는 거죠. 얘는 감정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결국은 토론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서칭하는 거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찾아주고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로. 인공지능은 못 따라가는데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주제 갖고 토론하는데 그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이 상상의 그게 다른데. 그리고 상황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마다, 그러니까 성격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자 이런 성격, 이런 성격으로, 이런 상황으로 물론 그런 것도 결국 빅데이터 안에 축적이 되면 그렇죠. 다 넣어놓으면 이게 뭐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나오겠지만. 있겠으나 그거는 일단은 한참 뒤의 이야기인 거고 그것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토론이 가능한 환경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며 또 그런 게 언제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감정의 교감이잖아요. 네. 상황별 그런 성격별 감정의 교감인데 그 감정의 교감을 이 기계랑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람과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점차 미래에도 계속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지금 시점에서의 부모들과 지금 시점에서의 스승들은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작점을 찍어주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위는 너무 일렀고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그 책임이 있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배운 아이들이 또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좋은 부모로서, 좋은 스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부모와 스승의 역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